이마트 2026년도 1분기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하기로 합니다. 매출은 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4% 증가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10.3회전이고 PBR은 0.23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손익분기점 소요기간은 10.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마트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중구 세종대로 7길 37 순화동에 있네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고요. 2011년 5월 1일 분할 기준일로 신세계 사업부문 대형마트 백화점의 전문성 제고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2025년 12월 현재 국내에 157개의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했고 2024년 6월 30일에 합병기일로 해서 종속회사 주식회사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2025년 5월 31일 합병기일로 하여 종속회사 주식회사 에메랄드 SPV를 흡수 합병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매장 중에 한 세 군데를 그냥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주가는 88,400원으로 1년 전보다 9.4% 상승했습니다. PBR은 0.23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정용진 씨가 28.85%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영웅공단이 7.8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95%인데 JP모건,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4조 3,887억 원, 전년 1분기보다 3%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2% 증가해가지고 플러스 0.2가 되겠습니다. 소폭의 그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 경비가 1조 781억 원으로서 1.7%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증가율보다는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14로서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459억 원으로 9.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억 7,400만 원 적은데 일부 본인들이 원재료를 사다가 제품화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3.3%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0.2% 상승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10.3회전으로 전년도보다 0.1회전 느려졌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는 영업이익이 9.7%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1분기에 이마트는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석을 위해서 재고자산의 변동을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했습니다. 364억 5,400만 원. 마침 비성분의 이 금액이 또 일치하기 때문에 이마트도 앞서서 제가 스타벅스 코리아 비상장 기업거를 했는데 이마트 계열은 전부 다 그 재고자산 평가 변동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을 가져가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러나 그것은 성과를 왜곡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3% 증가에 재고도 3% 증가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마트는 분기에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시하고 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손익을 산출할 수 있으나 상품만 제품도 있고 그런데 회사 전체 재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착품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전체 재고 자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재고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익 추이 분석 오차는 미비할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A 마이너스 364억 원이면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상품 및 원부재료의 매입액이면은 A는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예, 상품 원부재료 매입액이 4.8% 증가했고요.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3조 1644억 원으로서 3.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781억 원으로 1.7%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781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450억 원을 뺀 331억 원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생산 재료비율이 98.98%로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소폭으로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합니다. 또 1단계가 일치하면 총 제조비용이라기보다 총 상품비용 일치를 합니다. 현금흐름 비교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777억 원 나갔으면 재고가 777억 원 증가해야 되는데 364억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412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공금 유용을 했느냐? 공금이 아니고 사금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회사 돈이니까 공금 유용을 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면은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이거를 추적할 길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아주 소소합니다. 일부 제품과 그 제공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입증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주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3,408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직원 수는 1,400 근데 73명을 줄였어요. 그래서 인당 평균 임금은 5,9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노동 생산성 9.3으로 3.3% 상승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2.5% 감소했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많이 나갑니다. 3.3%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도 떨어지고 슬픈율도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순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0.2로서 1년이면 0.8인데 유통업으로서 1이 보통 넘어야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분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종속기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만 스타벅스 코리아도 있지만 조선호텔 리조트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그 종속기업들이 있습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 9.2회전 좀 느려졌습니다만 그래도 3개월에 9.2회전 한다면 수금은 그냥 카드로서 빨리빨리 수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한테 주는 돈은 2.2회전으로 3개월에 2회전 했다. 그러면은 한 1.5개월 만에 대금 지급을 한다. 자기가 수금하는 만큼 빨리 줄 수 없을까요? 그러면은 또 물건을 싸게 살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퐁 ROI 자본회수율 1.4%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다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수만 가지의 그 아이템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단순 평균 산출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투명회계를 제가 입증해 드리고 싶어도 입증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금 재무제표입니다.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8,872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8,920억 원의 현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최종 861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자유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317억 원 추가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근데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갔는데 투하자본이 다른 것 때문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금융자산인데 금융자산 평가액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 투하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주 자유현금으로는 670억 원으로 이익배당이 되겠습니다. AB를 더한 것이 회사 자유현금의 흐름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내 권한하에서 집행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5,855억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금이 좀 더 필요했던 거, 좀 돈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납입자금망 성장률 2.4로 0.1포인트 상승했고 이익잉여금률은 97.2%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1분기 실적 103%인데요. 요거를 감안해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300%에서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영업이익 목표 합쳐 가지고 17조 5,500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매출 재료비 기준도 1 더하기 300% 해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해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는 좀 질적인 분석을 좀 강화를 해 보죠.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예측을 했다 그러면은 전년도 실적을 2025년도에 17조 369억 원 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16조 6,288억 원으로 2.5% 제가 높게 예측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마트도 계절적 수요 차이는 그렇게 없는 것 같다. 5%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나름대로 그냥 어림셈치고 그 정도는 다 좀 어느 정도 맞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도달식인데요. 올해는 10.6월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10.7월인데 올해는 조금 더 빨리 0.1개월이면 한 33일 정도니까 뭐 작년이나 유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11월, 12월 아니까 11월 중순부터 한 달 반 정도 판매하는 그거에서 연간 전체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 때까지는 에, 돈을 못 버는 거죠. 운영 경비를 못 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 중순이나 돼야 이제 이익으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스타벅스 여기에서 좀 더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액션 플랜은 거의 2.5%면은 정확하다고 보고 그냥 1 더하기 300% 그냥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로 하죠. 그래서 이 17조 5,550억 원을 한다고 했을 때 5,834억 원이 남는 거로, 그런데 좀 더 욕심을 내서 재고 회전율을 11회전, 더 나아가서 12회전까지 하면은 더 좋겠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고 11회전 성공한다면은 매출액은 18조 7,100억 원을 달성해서 영업이익은 1조 약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6천억 원 영업이익이었는데 거의 뭐 한 2배 반 이상 6.6% 추가 연말에 노력을 한다면은 이렇게 돈을 뭐 쓸어 담는다기보다도 크게 올릴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은 재고가 5% 줄었을 때,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가정해 봐야 되고, 목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매출을 더 해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매출을 조금 낮게 달성해도 동일한 영업이익 목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세계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진리가를 영업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하는 거를 회사에 제시하는 것을 한다면은 부풀린 뭐 도전적 목표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17조 7,300억 원 하기로 했으니까 스루프스루 관점에서는 영업 보고서 뭐 너무 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17조 5,500억까지만 해봐. 어, 경영진 씨가 그렇게 승인을 낸다면은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로 했는데 한 3,700억 나와도 좋으니까 이렇게 목표를 해봐. 이렇게 결정을 했을 거라고 소설을 써봅니다. 어, 그런데 추가로 스루프시 더 판매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한 금액과 같이 18조 7,100원까지 올라간다면은 영업이익은 6,116억 원으로 약 두 배도 아니죠. 한 1.7배 정도 밖에 이익이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풀린 견적은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지만은 1,700 아닙니다. 그냥 100만 원 단위로 다 얘기할게요. 17조 5,550억 원을 한다면은 어, 스루폿은 5,834억 원인데 이 원가회계는 재고 감소할 때는 3,700억 원뿐이 안 나오고 재고 증가 시에도 5천억 원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 판매를 해서 어, 스루폿은 더 판매하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3배 정도 오르는 거로 되어 있는데 원가 회계상으로 추가 매입을 없이 있는 재고만 가지고 이렇게 할인 판매 행사를 해서 이만큼 올렸다 해서 재고만 줄였다고 한다면은 거꾸로 스루폿 영업이익보다 1조 원이나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유통업은 재고 보충 시스템에 의한 재고 회전율 상승이 수익 창출의 관건입니다. 할인 행사는 연중할 것이 아니라 분기 손익분기점 도달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지만은 우리나라가 불경기가 돼가지고 추가 매출을 더 일으키질 못하고 17조 5,500억 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재고를 늘려서는 안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 생산 감소가 아니고 매입 감소를 시키면 그만큼 자금 부담이 적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재고를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덤핑은 가급적 안 해야 된다. 손익분기점이 달성할 때까지는. 근데 손익분기점이 너무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연말에 보통 세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중 세일을 하면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하 자료들은 모두 템플릿 자료들입니다. 다 넘어가고요. 어,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제 졸작이고요.
재정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를 찾자. 스루풋 회계로. 그래서 스루풋 회계를 하는 회사, 그거로 공시하는 회사한테 우선적으로 자금을 대출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만 하면은 세상이 획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